메릴랜드가 오늘부터 3단계 재개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몽고메리, 프린스 조지스, 앤 아른델 3개 카운티는 2단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미국의 8월 실업률이 8.4%로 급락하고 일자리는 137만 개나 급증해 코로나 사태 후 최상의 회복을 기록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구호 법안에 초점을 맞추며 미국민 $1,200 직접 지원책 등의 집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백악관과 연방의회가 현 회계 연도가 끝나는 9월 말 이후에도 예산 지출 합의로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이현 약 75만 명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노동절 연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메릴랜드주에서는 오늘 저녁 5시부터 3단계 재개로 전환해 소매점과 쇼핑몰은 75%까지, 극장은 50%까지 영업하는 등 모든 업종이 거의 전면 오픈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몽고메리와 프린스 조지스, 앤 아룬델 등 3개 카운티는 아직 2단계를 유지하고 추가 개방을 미루고 있습니다. 유근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릴랜드주가 노동절 연휴에 맞춰 오늘 저녁부터 마지막 3단계 재개로 전환해 모든 업종에서 거의 전면 오픈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사위 레리 호건 메릴랜드주 지사의 결정에 따라 메릴랜드주에서는 오늘 저녁 5시부터 소매점과 쇼핑몰, 극장과 오락시설 등의 개방폭을 확대하는 3단계 개방에 들어갔습니다. 3단계 개방으로 오늘 저녁 5시부터 메릴랜드 전역에서는 모든 업종의 소매점과 쇼핑몰이 수용 능력의 75%까지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등 종교시설도 75%까지로 늘려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제조업 업체들은 제한 없이 전면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발소와 미장원 등 사람들끼리 직접 접촉해야 하는 서비스 업소들은 수용 능력의 50%까지 예약을 받아 고객을 받고 있습니다. 극장들과 오락장소, 레크레이션 센터 등은 한 번에 수용 능력이 50%까지, 실내는 100명, 야외에선 250명까지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하워드 카운티는 주지사 명령대로 오늘 저녁부터 모든 업종에서 거의 전면 오픈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반면 몽고메리 카운티,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앤 아룬델 카운티 등 3개 카운티들은 아직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다며 2단계 개방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이들 3개 카운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주 평균보다 아직 높거나 노동절 연휴 확산을 우려해 3단계 진입을 미루고 추가 개방 없이 2단계를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버지니아는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하고 양성 비율이 7%대로 메릴랜드보다 2배나 나쁜 상황이지만 2단계로의 후퇴 없이 이미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3단계 재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3단계 재개 조치도 메릴랜드와 비슷하게 노인시설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거의 전면 오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워싱턴 DC는 아직 2단계 개방 조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미국의 8월 실업률이 8.4%로 급락하고 일자리는 137만 개나 급증해 코로나 사태 이후 최상의 회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의 4분의 1은 센서스 등 정부에서 늘린 일자리여서 코로나9 패키지가 조속히 시행되지 않으면 고용 개선과 경제 회복이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초래했던 미국의 실업대란, 실직 사태가 절반 이상 회복하면서 고용 개선과 경제 회복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미국의 8월 실업률은 8.4%로 전달의 10.2%에서 무려 1.8포인트나 급락해 지난 3월 코로나 사태 이래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8월 한 달간 137만 개의 일자리를 늘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실업대란에서 빠르게 탈출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8월 실업률 8.4%의 137만 개의 일자리 증가는 9.8%의 132만 개 증가를 내다본 월가 경제분석가들의 예측을 훨씬 웃돈 최상의 회복으로 기록됐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사태로 강제 무급 휴가, 일시 해고에 빠져있는 미 근로자들은 7월 3,130만 명에서 8월에는 2,420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 사태로 일하지 못하게 됐던 미 근로자들이 절반 이상 복귀한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8월의 업종별 고용 상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 제조업은 2만 9천 명, 건축업은 1만 6천 명을 늘렸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선 소매업에서 가장 많은 24만 9천 명을 증가시켰습니다.
프로페셔널 비즈니스에서 19만 7천 명, 레저 호텔 식당에서 17만 4천 명을 복귀시켰습니다. 헬스케어 9만 명, 수송저장 7만 8천 명, 교육 5만 7천 명, 재정활동 3만 6천 명, 정보 1만 5천 명, 도매업 1만 4천 명을 늘렸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에서 인구조사원이 대부분인 25만 1천 명, 로컬 정부에서 9만 5천 명을 늘린 반면 주정부에선 2천 명을 줄여 모두 합하면 34만 4천 명이나 대폭 증원했습니다. 하지만 8월의 고용 성적으로 코로나 사태에 따른 실직 사태와 불경기에서 완전 탈출하고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8월의 일자리 증가분 중에서 4분의 1인 30만 명 이상은 9월 말까지 일하는 인구조사원들이 일시 고용인데다가 이미 민간 분야의 고용이 다시 둔화되거나 심지어 대량 해고 사태가 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로 아직 일터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일시 해고자들도 2,420만 명이나 실업수당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분석가들은 1조 5천억 달러 안팎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조속히 확정해 집행하지 않으면 8월과 같은 고용과 경제 회복이 단명에 그치는 것은 물론 때를 놓치면 급속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제 구호 패키지 법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국민 1인당 $1,200씩 제공하는 직접 지원과 중소업체 종업원 급여 무상 지원 등은 반드시 포함시킬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는 노동절 직후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타결짓고 9월 안에 핵심 지원책을 집행할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트럼프 백악관이 연일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타결짓고 9월 중에 미국민 $1,200 직접 지원, 연방 실업수당 연말까지 제공, 중소업체 종업원 급여 무상 지원인 PPP 재개 등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게 됐음을 알리면서 이제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백악관과 의회는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로 합의했고 이제는 또 한 번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o have a continuing resolution to continue to fund the government when the fiscal year runs out at the end of this month means that now we can focus just on another relief bill. 펜스 부통령은 연방 셧다운을 볼모로 한 예산 투쟁과 구호 패키지 법안을 연계하지 않고 별도로 다루기로 합의한 만큼 노동절 직후 재개될 게 분명한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에 가속도를 내서 금년간 타결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펜스 부통령은 특히 미국민들에게 수표를 보내는 직접 지원에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적극 지지한 사람은 없으며 중소업체들에게 종업원 급여를 지원하는 PPP 프로그램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obody wants to give direct payments to American families more than President Donald Trump again. I mean, we sent those checks to American families. It helped people through this tough time. We want to continue the Paycheck Protection Program, which 이는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내주 $1,200 지원을 제외한 채 총규모를 절반으로 줄인 스키니 법안을 추진하려는데 지지하지 않고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노동절 직후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대면 협상까지 재개해 신속한 타결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백악관 측은 주정부 로컬 정부 지원액을 당초의 $1,500억 주지사 협의회 요청액인 $5천억 늘려 총 규모를 1조 5천억 달러로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9월 8일부터 1, 2주 안에 협상을 타결짓고 1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일사천리로 확정하면 핵심 지원 조치들이 9월 안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2억 명에 가까운 미국민들은 1인당 $1,200, 부부 $2,400, 부양자녀 2명을 둔 4인 가정 $3,400씩 이르면 23일, 늦으면 30일부터 입금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400만여 명으로 다소 줄어든 실직자들은 주당 최소 $300, 최대 $500-600의 연방 실업수당을 연말까지는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00인 이하 중소업체들은 종업원 급여를 무상 지원받는 PPP 프로그램을 다시 신청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백악관과 연방의회가 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 이후에도 연방 예산을 계속 지출하기로 합의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게 됐습니다. 연방 예산 지출과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별도로 다루기로 해서 선거를 앞두고 연방정부 기관들을 폐쇄하는 극한 대치는 모면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현 회계연도가 끝나가면서 연방 예산 투쟁 때문에 우려됐던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연방의회는 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 이후에도 연방 예산을 계속 지출해 연방정부 셧다운, 즉 부분 폐쇄를 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백악관과 의회가 구호 패키지와 같은 다른 사안을 부착시키지 않고 연방 예산을 계속 지출함으로써 연방기관들의 문을 닫아야 하는 셧다운만큼은 피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의회는 9월 말까지 10개의 연방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정부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면 비필수 공무원들을 무급휴가 조치해 상당수 연방기관들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매년 사례를 비추어 보면 10개의 연방 예산안을 9월 말 안에 합의 처리하지는 못할 게 분명하고 임시 예산 지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예산을 지출해 셧다운을 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로 합의한 것은 11월 3일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연방기관들을 폐쇄시킬 경우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 유권자들로부터 치명타를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더욱이 연방 예산안과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연기할 경우 셧다운뿐만 아니라 구호 패키지의 추가 지연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분리 대응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화, 민주 양당이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볼모로 잡고 맞서는 정면 충돌을 피하기로 했기 때문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 타결도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8월 실업률이 8.4%로 급락했고 137만 개의 일자리를 늘려 고용 지표가 대폭 개선됐으나 1조 달러 이상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속기 확정에 시행하지 않으면 고용과 경제 회복에 다시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해 노동절 연휴 동안 워싱턴이언 약 75만 명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가스값이 가장 낮은 가격을 보이고 있고 여행객들 98%가 차로 떠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은 메모리얼데이, 독립기념일 연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것을 들며 노동절 연휴,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지키며 주의하길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노동절 연휴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여름 끝자락에 휴가를 계획하는 가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서비스 협회 AAA에 따르면 지난해 약 100만 명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50만 내지 75만 명의 워싱턴이언들이 여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98%가 비행기보다는 차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릴랜드주에선 3단계 재개로 연휴 기간 중 모임과 여행 등 이동 인구가 늘어나 잠시 주춤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가 재확산되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더욱이 휴가 분위기로 자칫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어 불필요한 모임을 삼가고 여행 중 위생수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여행 일정 앱 트립빗에 따르면 이번 노동절 연휴 미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립빗은 항공편 예약은 지난해보다 3분의 1가량 감소했지만 플로리다 항공편 예약률은 2배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의 올랜도, 템파, 포트 로더데일은 코로나 핫스팟 지역으로 노동절 연휴에 늘어난 여행객들로 코로나 사태가 폭발적으로 급증하진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5월 메모리얼데이, 7월 독립기념일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19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 층 감염 사례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노동절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대 보건계량평가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이 일반화되지 않을 경우 올해 안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가 41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 많은 대학에서도 개학한 이후 감염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49개 주의 대학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으며 보건당국은 노동절 주말 동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절 연휴 실내외 여럿이 모이는 장소를 최대한 피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코로나 예방수칙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우리의 사업체를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상속하거나 또 물려줄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세금은 어떻게 처리될지, 그리고 유언장을 통해서 상속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은 트러스티를 이용하는 것이 나을지 그 차이점도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노승훈 변호사를 모시고 그 여러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자신의 사업체라든가 갖고 있는 재산을 이 자녀들이나 어떻게 하면 가장 바람직하게 또 가장 그 손해를 보지 않고 물려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전문가로서 조언을 하신다면은 어떤 게 가장 문제가 되는지 코리안 커뮤니티에서는 무엇이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And the number one question in the Korean community is, what do I do with my cash? What do I do with my home, my investment property, and most importantly, what do I do with my business? And really it all comes down to planning all the debts, all the liabilities, and all the profits and ownership interest through a will or a trust or some sort of proper vehicle that will protect you and your family as you move forward, especially if an emergency or health emergency such as coronavirus would affect your family or your health. So the number one recommendation or the number one question we always receive is, should I make a will? And our answer is always yes, 100%. The will can avoid so many legal problems for your family, your spouse, your children,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And it can really tell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exactly where you want things to go and how it should be protected, and make sure that they get the benefit of it instead of you losing so much of it to taxes and legal fees and everything before it even gets to your family. So it really is the matter of how much money or how much value you can pass along. The trust would be the next stage of how you protect your wealth and your assets. For Korean people, since you own a home, typically there's a good bit of cash, and since you are typically in the Korean community dealing with some sort of business interest, whether you're running a small business, whether you own a small business, there's always issues of leases, credit line, things that you've borrowed, even something as simple as a kye, where you've been paying monthly money into it and you haven't even received the money back. What happens to all these things? And most importantly, not only what happens to these things, but who goes and handles this for you? Who is going to collect the money? Who's going to account for the money? Who's going to pay certain people back? Who is, all of these things need to be handled before the emergency occurs. So, even through the will and through the trust, there is always a portion where you designate somebody that you trust. It could be your spouse, it could be your children, it could be a friend, but you have to have a personal representative designated who knows what you want, who knows where things are intended to go, and who knows exactly the people and businesses and family members he needs to contact to make this happen. Now, moving forward with that, it's as easy as sitting down with us at our law firm and discussing, this is everything I have and this is how I want to maximize how much money goes to certain people in my family and certain people in my community. 한인 사회에서 이제 가장 그래도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샘플 중에서 어떤 거는 그래도 뭐 유언 상속, 위를 통한 것이 가장 좋을 거나 아니면은 또 트러스티를 지정하는 게 나을 것인지, 이제 그런 약간 예를 들어서 레코멘드를 해 주신다 그러면은 그런 그 텍스 같은 것도 감안을 해서 한다 그러면은 그런 좀 차이점을 갖고 레코멘드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The trust is always the better answer, and almost always. But a will is very, very simple and it's basic. If I pass away, where do I want things to go? And that's easy to understand. If I die, what happens to my car, my house, my bank account? Now, the problem there is, well,
all of these things get filed in the will and have to go to probate, and you have to open an account, and you have to do everything through the court system to make your directions come true. A trust actually takes care of things outside of the will. So if I own a house, or for in the Korean community, usually it's going to be a business. If I own a business with a partner and we borrowed a lot of money on it, and I put that in a will, then the will and then the business and everything goes into the will when you die, and it has to be processed there, it has to be accounted for. If you put it into a trust, it never has to go through a will. And you actually get to determine in advance of emergency or your passing what happens through the trust exactly with the estate. So a trust is actually a cleaner way and a better way of making everything transfer upon passing. The will gets a little bit more complicated because of the way you have to file it.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상속하는 거와 살아계실 때 증여라고 그러는데 이게 세율의 차이가 세금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미국도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지 조금 디퍼런스 before die or after die에 물려주신 거를 그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mount of tax that you're subject to pay. And the answer is always you should take care of those transfers now. The tax code allows for certain types of gifts and cash transfers while you are alive every year. It also allows for a bulk transfer during your total life. So those are all things that we actually work with our clients and CPAs and financial advisors to figure out what would provide the best tax benefit and what would actually allow you to transfer as much money as possible tax-free under the guidelines.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당히 uncertain period right now. 그래서 어떤 어드바이스를 코리안 커뮤니티에서 주실 게 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죠. You know, our advice to clients is making a will and a trust is so simple. It's just something that in the Korean community, maybe it sounds complicated, or maybe it's something that people have a bad impression of because they don't want to go. It's like going to a dentist, right? Nobody wants to go to the appointment, but you have to go. When you actually make the phone call and come to our office, you'll realize it's a very easy consultation. It's just a matter of talking about with your lawyer the things that are already on your mind. What do you have? Where do you want it to go? And what's the most efficient way to get it to your family and the people you care about? So I would really tell anyone who's interested or has been thinking about it, it is a lot easier of a process than people make it to be. Just making a quick phone call and having a very fast consultation is definitely the easiest way to go about this.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